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망자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피해 지역 주민들께도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8일 이 자리에서 관계 장관들과 함께 민생 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어 어렵사리 조성된 경제회복 불씨가 자칫 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를 위시한 경제팀은 우리 국민들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가 만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을 생각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행히 가계, 기업, 시장의 기대를 모아 다시 한번 해보자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따뜻한 봄날이 온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 주체들 사이에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어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은 하세월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 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입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 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고 식민지와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중동 열사에서 흘린 국민들의 땀, 독일 광산과 병원에서 간부와 간호사들이 바친 젊음 등 국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경제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민생 경제를 위하는 것이 곧 애국입니다.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 노사, 민관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해서 우선해서 조속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 경제 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은 내일로 미루면 되거나 통과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인 법안들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중점 법안 몇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올 2월 국민들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주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1년 이상 낮잠 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에서 개별 급여별로 요건을 달리 만들어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금년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2,300억 원의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 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입니다. 골목마다 들어서 있는 중국집과 치킨집의 유리창에는 폐업 안내문이 줄줄이 붙어있고 시장 한켠에서는 나무를 다듬고 계시는 우리네 어머님들의 고단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음식 냄새와 활기가 넘치고 시장에서는 어머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히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켜 300만 명의 소상공인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운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자영업의 창업부터 폐업 단계까지 경쟁력 강화 등에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과중한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정부는 월세난으로 인한 주거부담이 서민 가정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월세의 10%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민생 경기에 바로메터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한겨울입니다.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 수입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입법이 지연이 된다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 철회 발표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 관리 소홀로 1,000만 명 넘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법상 내용은 여야 간 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안과 연계되어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난해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며 국민들의 신뢰의 저하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크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면 젊은 창업자들이 컴퓨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젊은이들이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전산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전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2012년 7월 발의되어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및 가시가 되었습니다. KDI에 따르면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무려 35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 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입니다. 지난 8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1217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배만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명동과 경복궁을 가고 싶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경기도에서 숙박을 하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지연이 되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여 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 숙박시설에 한 해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7천여억 원의 투자와 1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아직도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육지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와 환자 간은 차치하고라도 의료인 간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영양군의 경우 경상북도 죄송합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가 81.3%에 달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 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만들 수가 있어 의료 취약 지역 주민 19만여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외 법안 이외에도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하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환수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등 8개 법안, 민생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협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안 등 최소 30여 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씀드린 법안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가야 합니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남은 8월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옛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 경제팀은 내수부진의 꼬리를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치권의 협조가 나머지 다른 쪽의 손뼉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면 시장의 심리는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간신히 지켜온 경기 회복의 불시에 다시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와 국민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을 믿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희망의 손뼉을 함께 울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일 질문은 일정 관계상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원 기자님. 네, 연합뉴스 박초롱입니다. 일단 좀 갑작스럽게 일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굳이 이제 법이 필요가 없고 부처 의지가 있으면 해결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 8일 우리 관계 장관님들과 함께 그 민생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아주 시급한 법안 최소 30개를 꼭 통과 주시다 하는 호소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곧 정기국회가 닥칩니다마는 8월 그 임시국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8월 국회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이 시급한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정기국회가 되면은 국정감사 또 예산 등등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하염없이 이렇게 또 지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은 임시국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세월호 관련 법대로 또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해서 처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되 이 민생 또 경제 활성화 관련되는 법안들은 분리 처리를 해서 지금 어렵사리 조성된 경제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 국회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기 위해서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입법이 필요 없는 사항 이 부분은 정부 각 부처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발표됐던 그 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총 135개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중 112개 과제는 우리가 국회 법 통과가 필요 없이 시행령이나 그 이하의 하부 규정 개정 또는 정부 방침으로 실시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 후속 조치 마련 계획을 추진해서 차질 없이 한 틈의 차질 없이 추진할 준비 작업을 지금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 장관 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12개 과제 말고 23개 과제에는 16개 법안 법률이 개정이 돼야 추진이 가능한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도 경제 활성화 관련 30개 법안에 추가해서 국회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진아 기자님. 예, 저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서비스 활성화 대책 중에서 일부 법안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의 좀 반발이 좀 예상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야당과 또 일부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다수간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그 오해가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격 진료나 그리고 또 그 투자 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또 그 제주도 자치도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걸 자꾸 의료 민영화다 이렇게 자꾸 그 말씀들을 하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의료 민영화를 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병원을 그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민영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병원의 93%가 이미 민간 병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팝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을 민간에 매각할 단 하나의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의료 민영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 문제를 곡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점을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야당과 또 그 이해관계 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오해 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 돌파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